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스핀 2분의 1인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2x2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했죠.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X, SY, SZ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SX, SY, SZ의 사이먼테이니어스 아이겐 펑션 혹은 아이겐 벡터는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가장 맥시멀리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마찬가지로 S 스퀘어랑 SZ 사이먼테이니어스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제 아이겐 펑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컬럼 벡터를 쓰기로 했으니까 아이겐 벡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당하죠.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S 스퀘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분의 h 바 스퀘어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 시그마 z 제곱, 이건 전부 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3 h 바 스퀘어 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퀀텀 넘버를 s라고 하면 1이라고 쓰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2분의 1인 다음과 같은 양이에요. 물론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뭐냐면 어떤 벡터도 이거의 아이겐 벡터가 되죠. 2디멘셔널 컬럼 벡터는 항상 S 스퀘어의 아이겐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S 스퀘어는 어떤 거를 택해도 상관이 없죠. 문제는 그러면 SZ의 아이겐, 뭐 다른 SX나 SY로 해도 되지만 SZ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우리 SZ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SZ를 고르는 게 뭐냐면 이분의 H바 1, 0, 0, 마이너스 1 UV. 다행스럽게도 SZ는 벌써 다이고널라이즈 되어 있는 매트릭스예요. 따라서 우리 아이겐 밸류도 알죠. 자,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죠. 우리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오버 2 UV가 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 2분의 h바는 서로 신경 쓰지 않으면 1, 0, 0 곱한 게 UV를 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UV가 되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면 U는 아무, V는 마이너스 플러스 U죠. V죠. 그런가?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이게 2분의 h바일 때,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분의 h바일 때는 U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지만, 거꾸로 썼네. 먼저 플러스 2분의 h바인 경우 V는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h바인 경우에는 1, 0 SZ가 2분의 h바인 거야 아이겐 벡터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경우에는 U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가 마이너스 V니까 이때는 U는 0이고 V는 아무거나 고르면 되니까 이거를 0, 1.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벡터를 우리 카이 플러스 카이 마이너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아이겐 밸류를 뜻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혹은 우리 노테이셔널 요거를 스핀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핀 업, 스핀 다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다음과 같은 특히 스핀 2분의 1인 경우 그 아이겐 벡터를 다음과 같이 2디멘셔널 컬럼 벡터로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은 2디멘셔널
컬럼 벡터를 스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너라고 불러요.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컬럼 벡터를 우리 앞으로 스피너라고 이제 부를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비트러리한 스피너는 이 두 개가 뭐냐면 SZ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컴플릿 셋을 이루죠. 2x2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컴플릿 셋을 이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트러리한 스피너가 있으면 아비트러리 스피너를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넘길 때 우리 이거는 항상 카이 플러스와 카이 마이너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죠. 그런 게 쉽죠. 뭐냐면 알파 플러스 1, 0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0, 1 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까의 노테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거의 인터프리테이션도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앞에 있는 알파 플러스랑 알파 마이너스는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인데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 스피너로 주어진 상태를 SZ를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2분의 H바가 나올 프로바빌리티가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측정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이 알파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제곱. 이 앞에 붙어있는 expansion coefficient에 대한 physical meaning은 우리 똑같이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물론 normalize가 역시 모든 probability 플러스이냐 플러스 스핀이 업이냐 스핀 다운이냐에 따른 probability는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항상 이 앞에 붙어있는 coefficient는 normalize돼 있으면 1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스피너는 arbitrary 스피너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SX나 SY의 아이겐 스테이트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쉽게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나 아이겐 밸류 Z만 했으면 재미없으니까 SX랑 SY 이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SX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쓰면 SX가 0, 1, 1, 0로 줄어드니까 이 람다 U로 쓰면 되죠. 이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에다가 소위 마이너스 람다 2분의 H바가 되죠. 이거를 2분의 H바 람다라고 쓰지. 2분의 H바 끄집어내면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게요.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해야 되죠. 아이겐 밸류는 람다 스퀘어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이거의 아이겐 밸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예요. 두 개를 오케이. 그러면 아이겐 벡터는 플러스 2분의 H바일 때 0, 1, 1, 0 UB는 UB가 되는 경우 그죠? V는 U 밑에 거는 U는 V니까 U랑 B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SX의 스핀업은 아이겐 밸류가 람다가 1일 때 1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죠. 1 over square root 2 다음 거 있으면 되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X의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면 V는 마이너스 U 밑에 거는 U는 마이너스 V U가 마이너스 V여야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정하나?
맘대로 정해도 돼요. 뭐냐면 u가 1이면 v가 마이너스 1이죠. u가 마이너스 u를 꼭 1로 넣을 필요가 뭐냐. u를 마이너스 1로 넣으면 v가 1이죠. 그거랑 처음에 말한 거랑 u가 1인 경우랑 u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은 앞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만 다르죠. 그 페이스는 우리 신경 안 써요. 왜냐면 피직스는 그 페이스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역시 이걸 1로 쓰면 노멀라이즈를 다양한 것 쓰면 다양한 것 쓸 수 있고, 다양한 것 같은 양은 역시 두 개가 서로 오토고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토고널하고, 그러면 이거는 sx와 sy의 아이겐밸류, sx의 아이겐 벡터 중에 플러스 2분의 h바인 거,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거. sy는 y도 똑같은 짓을 하면 y인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i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디터미넌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이퀘이션은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이걸 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람다 이게 0이니까 역시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역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sy의 아이겐밸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예요. 그러면 람다가 1일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i 0 uv 플러스 마이너스 uv인데 역시 이거는 sx에 대해서 본 거고, sy 아이겐 스테이트는 람다가 1일 때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iu는 아니지, 마이너스 iv는 u, 밑에 있는 거는 iu는 v. 그럼 똑같은 식이죠. 위에 식에다 i를 곱하면 밑에 식이 되니까. 역시 인디펜던트 한 건 아니지만 u가 1이면 v는 i죠. 이거는 1i. 역시 노멀라이즈를 하면 다른 것 같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역시 똑같은 식이고, u가 1이면 v는 마이너스 i예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의 sy를 측정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됐다. 그러면 측정을 하는 순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스테이트는 다음 같은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 같은 걸로 바뀐 다음에 다음 같은 스테이트에서 SZ를 측정을 했을 때 SZ가 2분의 h바가 측정될 확률은, 이거를 SZ에 대한 아이겐 벡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SZ의 스핀 어빌 probability amplitude, 밑에 있는 게 SZ가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올 probability amplitude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2분의 1이죠. 물론 SZ가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다음과 같이 우리 항상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꼭 이렇게 SX나 SY만 하냐? 이미 2x2 허미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어떻게 만드냐면, sx 코사인 파이 플러스 sy 사인 파이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똑같이 하면 되죠. 이제 뭐가 그러냐면, 이거 먼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h바 이게 1, 0 아니지
0, 1, 1, 0 cosine phi 플러스 왜 스퀘어 루트로 썼지? 2분의 h 바죠. 그냥 2분의 h 바 0 마이너스 I 0 sin phi 이렇게 쓰고 일단 더하면 되죠. 2분의 h 바 더하면 이거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전부 0이고 그다음에 이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I 사인 파이 이 둘이 마이너스 I 파이 이 둘이 I 파이 다음과 같이 되죠. 이거의 아이겐 밸류도 허미션 매트릭스예요. 이거의 아이겐 밸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 바인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의 썸이 아이겐 밸류의 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이겐 밸류의 썸이니까 아이겐 밸류를 합하면 0이죠. 근데 아이겐 밸류가 두 개 있죠. 두 개를 합해서 0이면 하나는 다른 거의 부호가 반대죠. 하나가 A면 하나가 마이너스 A가 아이겐 밸류죠. 근데 이거는 보면 우리 역시 디터민 여기다 람다를 뺀 거에서 디터미넌트를 짜면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겐 밸류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이겐 벡터는 이게 다음 것이 주어지니까 이거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은 이걸 풀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첫 번째 플러스 2분의 h바인 경우 어떻게 가? e to the minus I phi v는 u 밑에 있는 거는 e to the I phi u는 역시 본 것처럼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1 e to the I phi 1이면 e to the I phi 노멀라이즈를 해야죠. 이거 절대값은 각각 1이니까 1/2. 두 번째는 마이너스 h바 오버 2인 경우 그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그러면 u가 1이면 v는 마이너스 u가 1이면 v는 마이너스 2d 알파 역시 노멀라이즈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는 아이겐 벡터의 relative face는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relative face는 그 face가 overall face면 피직스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인터피어런스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우리 오버올 페이스를 끄집어내면 우리가 가장 시메트릭하게 쓰고 싶으면 e to the alpha 2분의 alpha를 끄집어내면 alpha를 묶으면 마이너스 alpha over 2 alpha over 2 다음과 같이 놔둬도 사실은 같은 스테이트예요. 오버올 페이스만 다르죠. 2분의 1 요 앞에 있는 e to the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e to the minus alpha over 2 마이너스 e to the alpha over 2 베이시스를 어떻게 쓰는 뭐 이렇게 쓰는 건 훨씬 더 복잡하게 보이지만 위랑 밑에가 파이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좀 더 예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특히 2x2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스핀 2분의 1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노테이션의 익스프레 노테이션과 컨셉트 익스프레이션 있으면
우리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지난번에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썼던 여러 가지 포뮬레이션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example 2x2 매트릭스에서의 구체적인 example에서 그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을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비트러리한 스테이트가 있다고 치면, 물론 아비트러리하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지만 우리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핀 2분의 1인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비트러리한 스테이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라는 스테이트를 알파 플러스 이제 스테이트로 쓸 수 있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가는 거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컬럼 벡터로 쓰면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인 양을 우리 다음같이 쓰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스피너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한 거고 이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퀄러티로 쓰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고 요거에 대응되는 요 스피너에 대응되는 스테이트를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S 스핀 벡터 어떻게 스핀을 벡터라고 쓰나? SX, SY, SZ가 벡터인가? 벡터가 뭐지? 이제부터 헷갈리죠. 원래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R, 코디네이트 벡터 R 벡터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X, Y, Z 컴포넌트가 변하는 것처럼 어떤 양의 세 컴포넌트가 로테이션 X, Y, Z가 변하는 것과 같은 로테이션 폼을 가지면 그 세 개를 모아놓은 넘버의 컨비네이션이 벡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벌써 대학교 3학년에 들어서는 양자역학을 배우는 수준이면 고등학교 때 배운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하진 않죠, 이젠. 자, 그래서 코디네이트 벡터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폼 할 때 각각의 컴포넌트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양 세 개의 컴포넌트를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그럼 벡터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뭐더라? R 벡터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트랜스폼하는 거를 쓰려고 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때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생각해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제너레이트하는 양이 뭐냐고 했었냐면 LZ죠. 그래서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벡터 오퍼레이터다. 그 스칼라 오퍼레이터부터 정리해요. 스칼라 오퍼레이터. 우리 어떤 양이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LX, LY, LZ가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각각의 축에 대해서 제너레이트하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스칼라 오퍼레이터 O, S라고 쓸까? 그 스핀이랑 헷갈리지. O라고 쓸까? S LIOS 어떤 양이 LI랑 커뮤트하면 우리 이 오퍼레이터를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L 스퀘어, P 스퀘어, I 스퀘어 이런 양 전부 계산해 보면 LX, LI는 XYZ에 해당되는 거고 LX, LY, LZ랑 전부 커뮤트해요. 커뮤트 이거 확인해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확인해보면 아주 좋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엑서사이즈고, 다음과 같이 돼서 뭐냐면 L 스퀘어, P 스퀘어, R 스퀘어 같은 거는 스칼라 오퍼레이터예요. 뭐냐면 이건 더 이상 어떤 그냥 넘버가 아니라 여기서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스칼라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취하지만 재미있게도 이거에 대응되는 클래시컬 퀀티티는 전부 스칼라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음 같은 게 스칼라 오퍼레이터고, 벡터 오퍼레이터는 벡터 오퍼레이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기하기가 어떻게 어렵나? 어떤 오퍼레이터가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컴포넌트가 3개 있는데 그 3개를 XY, 1, 2, 3 혹은 XYZ라고 하면 우리 어떤 관계가 있냐면 LI O와 J 다음 같은 걸 물론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뭐더라? 로테이션을 인피니테스멀 로테이션을 생각하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양이 IH바 물론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만 XY면 여기가 나오는 게 OZ, YZ면 OX, 이렇게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내는 양들을 표현합니다. LI와 OJ가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그때 나타나는 오퍼레이터의 3개의 오퍼레이터의 셋을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적용해요. 물론 데피니션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X, LY, LZ가 X, Y, Z 축으로 회전하는 인피니테스멀 로테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역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오퍼레이터가 어떤 성질을 가지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여기다가 OJ 대신에 LJ를 집어넣으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만족하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벡터 오퍼레이터, 벡터 양들 R 벡터, P 벡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집어넣어 보면 그걸 오퍼레이터로 바꾼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그거에 대한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보면 역시 다음 같은 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L, R, P. 그럼 S라는 벡터로 노테이션을 취하지만 SX, SY, SZ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취하면 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나? 안 만족하죠. LI랑 SJ는 0이죠. 왜? 이게 작용하는 스페이스랑 이게 작용하는 스페이스는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R과 코디네이트과 모멘텀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의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새로운 인터널 스페이스에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커뮤트해요. 그러니까 SJ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벡터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이 데피니션에 따르면. 그렇지만 그냥 SX, SY, SZ를 다음과 같은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우리가 벡터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다음과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벡터 오퍼레이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SX, SY, SZ를 한꺼번에 쓴 노테이션이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벡터라는 거는 그러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트랜스폼 하나요? 트리비얼하게 트랜스폼 하죠. 왜냐하면 로테이션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로테이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벡터로 써도 여러분들이 이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로테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폼하는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SX, SY, SZ 세 개를 그냥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 노테이션을 정당하기 위해서 별 얘기 다 했는데. 어쨌든, 그럼 이거에 아비트러리한 스피너 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음 같은 거에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물론 expectation value죠. S 벡터의 expectation value는 이거 우리 어떻게 쓰냐? 당연히 요 사이에다 complete set of states를 집어넣어요. complete set이 뭐죠? 카이 플러스랑 카이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죠. 요 셋을 우리가 다음 같은 노테이션으로 쓸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쓰면 요 사이에다가 각각 complete set of state를 집어넣으면 I, summation I, S, J, summation 알파. 다음과 쓸 수 있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건 물론 우리가 S의 알파라는 아비트리한 스테이트에서의 expectation value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놓고 보면 괜히 번거롭게 다음 것이 썼지만 다음 것이 쓰면 우리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냐? IJ라는 게 뭐냐면 SC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베이시스로 한 스테이트들이죠. 그럼 SC가 diagonalize 된 베이시스에서의 S의 IJ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예요. 그죠? 요거는 알파의 J 방향의 프로젝션, 이거는 알파의 I 방향의 프로젝션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 이 안은 그 다음에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게 SC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를 베이시스로 한 SC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 요거는 컬럼 벡터, 요건 로우 벡터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스칼라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로우 벡터로 쓰기로 했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겟의 로우 벡터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요거는 S 주어진 것에서 representation SC가 diagonalize 된 representation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각각 S라고 쓰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쓰니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이거는 S라는 게 지금 요 베이시스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를 쓴 SX, SY, SZ니까 우리 explicitly 각각 저 양이 SX와 SY, SZ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보면 SX는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컨주겟 H바 0, 1, 1, 0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H바 첫 번째 걸 먼저 계산을 하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컨주겟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 2분의 H바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다음 SY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2분의 H바 앞에 있는 요양은 알파 플러스 0 마이너스 I 0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분의 H바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I 알파 마이너스 2
남는 거는 마이너스 I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h 바 오버 2 I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컨주게이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S는 H바 알파치는 쉬워요. 이게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곱하면 알파 플러스 스타 알파 마이너스 스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H바 첫 번째 건 알파 플러스의 절대값을 주고 알파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주고 S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항상 아이겐 밸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앞에 나오는 probability를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real number가 나와야 돼요. 이거 real number죠. arbitrary한 complex number alpha plus alpha minus 에서 real number죠. 맨 첫 번째 있는 거 복잡하게 보이지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complex conjugate이죠. 이거에 complex conjugate 좀 뒤에 게 나오니까 자기 자신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다음은 리얼 넘버가 나오죠. 이거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시죠. 부호만 빼면 부호를 집어넣어서 자기 거에서 자기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빼면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죠.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에다가 i를 곱하면 퓨어 리얼 넘버죠. 그래서 전부 다 expectation value는 리얼 넘버로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2x2 매트릭스로 이런 거 2x 스핀 2분의 1인 파티클을 다루는 거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로 비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책에 이그샘플도 나와 있지만 어떤 스테이트를 스핀 2분의 1인 스테이트에 SX를 측정을 했더니 2분의 H바가 나왔다. 그럼 이 스테이트에서 조금 아까 우리 계산했던 이 양을 측정하면 스핀이 요 양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은 복잡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대뜸 이렇게 말을 던지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보면 오케이 sx 코사인 파이 플러스 sy 사인 파이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알아요. 우리 어떤 걸로 쓸까? 두 개로 쓰면 다 복잡하니까 한 개로 보죠. 픽스해 봅시다. 한 개로 픽스해 볼까? 아니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봅시다. 아까 페이스를 아무렇게 끄집어내서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가?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둘 사이에 relative face가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요 셋을 각각을 가지고 혹은 이렇게 셋을 하면 해도 괜찮죠. 이게 두 개가 아니지. 이렇게 셋을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두 개가 오소건을 해야 되죠. 이 셋은 오소건을 하지만 이 셋은 오소건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relative face를 골라도 항상 모르지만 뭐냐면 두 개가 항상 오소건을 하도록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셋 이것도 오소건을 하죠. 이렇게는 고를 수 있지만 그래? 그러면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이거 중에 아무거나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소건얼리티는 우리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 두 가지 explicitly 두 가지를 다 볼 텐데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보면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SX를 측정했을 때 2분의 H바가 나오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스피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썼을 때 어떻게 했었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1이었나? 그죠? SX가 2분의 H바인 측정해서 2분의 H바가 나왔다면 측정을 한 다음에는 SX가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로 주어지니까 그 아이겐 스테이트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거를
다음과 같은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측정했을 때 아이겐 밸류가 2분의 h바가 나올 조건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스테이트도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하머메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이니까 이것도 두 개의 셋이 컴플릿 셋을 이루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를 이 두 개의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을 때 코에피션트를 각각 알파1, 알파2라고 하면 알파1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 오퍼레이터를 측정했을 때 2분의 h바가 나올 측정할 probability, 알파2의 절대값의 제곱이 이 오퍼레이터를 측정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나올 probability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SX가 2분의 h, 어떤 시스템에 SX를 측정했더니 2분의 h바가 되었다.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옵저버브를 측정했을 때 플러스 2분의 h바가 나올 확률은 그거를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풀었던 매트릭스에 대한 랭귀지로 보면 SX의 2분의 h바인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썼을 때 요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의 절대값의 제곱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대개 숙제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반대로 물어봐요. 지금처럼 물리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을 때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남은 건 푸는 것만 남았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풀 수 있죠. 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직접 풀어봐야죠. 직접 풀어보면 이걸 어쩌지? 그러면 먼저 이 셋을 가지고 풀어봅시다. 두 개를 다 해봅시다. 이거부터 했는데 굳이 이거부터 할 필요 없죠. 이거부터 먼저 할 수 있죠. 지금 첫 번째라는 건 뭐냐면 요 셋을 가지고 먼저 풀어보는 경우예요. 요 셋을 가지고 풀어보면 요거를 편의상 알파1, 알파2 스테이트에 해당된다고 하면 요 양은 1은 이거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알파1, 알파2라고 하면 스퀘어 2 알파1 알파 플러스 알파2 다같이 두고 양쪽을 비교하면 되죠. 알파1, 알파2를 구하면 되죠. 스퀘어 2분의 1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고 1은 알파1 플러스 알파2 밑에 있는 걸 보면 1은 알파 to the i5 플러스 알파2 to the 마이너스 i5 어떻게 풀긴? 알파1을 구하니까 알파2를 없애면 되죠. 알파2는 알파2가 얼마? 1 마이너스 알파1이죠. 가운데 부호. 네. 그럼 이걸 묶으면 알파1 e to the i5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5.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제대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걸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알파1은 물론 알파2도 구할 수 있어요. 알파1은 sin 5 이게 뭐냐면 2배 I sin 5죠.
이렇게 쓰면 되나? 알파 1이 알파 2에 저게 2의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알파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구나. 소리. 그러네 말.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네. 이게 플러스죠. 어쨌든 계산을 하면 알파 1은 e to the i phi 2배 코사인 파이죠. 2배 코사인 파이. 왜냐면 이게 2배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알파 2는 알파 2는 알파 2는 어떻게 구하나? 1에서 알파 1을 빼면 되죠. 지수에도 마이너스 없어야 되지 않나요? 지수에? 네. 두 번째 아이들. 그러네. 미안.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지금 저거랑 딱 헷갈리죠. 이게 플러스죠. 내가 잘못 썼어. 다음 했어. 이게 플러스 알파이죠. 그러면 밑에를 먼저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b 플러스 e to the i phi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다음 같이 쓰면 알파 2는 1에서 이걸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i phi 그러면 요거 더한 게 1에서 요거를 빼면 되는 겁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 다음 거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알파 1의 제곱은 아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게 2배 코사인 파이죠. 이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1이죠. 이거는 4배 코사인 스퀘어 5네. 알파 2의 절대값의 제곱은 가만있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지? 맞지? 이거 맞죠? 4배 코사인 스퀘어 5네. 둘이 똑같죠? 자, 근데 뭐냐면 우리 두 개를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1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썼나? 두 개를 더해서 1이 안 되네? 우리가 헷갈리네? 이게 어떻나?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플러스 알파이고 밑에 있는 게 1 마이너스 알파이고 여기다가 알파 2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 1을 집어넣으면 알파 1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죠. 내가 계산을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그러면 계산하면 이건 2배 알파 1 e to the i phi. 이건 맞죠? 마지막 하나 마이너스 e to the i phi. 이게 1이죠. 그죠? 이게 맞죠? 오른쪽에 쓰고 1이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알파 1은 내가 그렇게 계산을 못하나 1 플러스 e to the i phi e to the 마이너스 i phi죠. 우리 알파 1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려면 2분의 1 요거를 e to the i phi over 2를 끄집어내면 e to the i phi over 2 e to the minus i phi over 2 to the minus i phi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요 오벌 페이스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쉽죠. 요거는 계산하면 2배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우리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파이에 비례 2분의 파이에 비례한 양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제곱 알파의 원의 절대값의 제곱은 코사인 스퀘어드 파이 오버 2. 이건 여러분들이 알파 2의 제곱은 당연히 사인 제곱 파이 오버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SX를 측정했더니 2분의 H바가 되는 스테이트를 SX 코사인 파이 플러스 SY 사인 파이를 측정해서 플러스 2분의 H바를 측정할 확률은 코사인 스퀘어 2분의 파이예요. 이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로 하면 달라지나? 한번 봐야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셋을 쓰는 거죠. 내가 페이스를 굉장히 헷갈려 하니까 이제는 조심해서 잘 써야죠. I5 over 2 이거는 e to the minus I5 over 2 minus e to the I5 over 2.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보면 역시 스퀘어 루트 문제. 스퀘어 루트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알파 1 전부 다 e to the minus 2분의 파이니까 알파 1 플러스 알파 2는 이쪽으로 넘기면 e to the I5 over 2죠. 밑에 있는 거는 e to the I5 over 2를 묶어내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가 이게 1이니까 e to the minus I5 over 2죠. 알파 1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알파 2는 캔슬이 되고 알파 1은 두 개를 더한 거에 반.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2배 코사인 파이죠. 따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조금 아까 첫 번째의 경우 이걸 베이시스로 썼던 거랑 얼만큼 차이가 나냐 하면 오버올 페이스만 차이가 났었죠. 거기서도 코사인 파이 곱하기 e to the 2분의 i 파이만큼의 페이스 오버올 페이스만 차이가 났어요.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역시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피직스를 구할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에 대해서 SX, SY, SZ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봤지. 우리가 과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중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과 인터랙션을 하는,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가는 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고 싶죠. 자, 앞으로 이제 그 정말 피직스에서 실제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인터랙션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는 어려운데 우선 그러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하기 전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자연계에서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있나? 그래서 우리 보면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경우 E가 있으면 우리 마그네틱 필드랑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왜 우리 자연계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일렉트릭 필드랑 상호작용을 하는 텀이 뭐가 있냐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으면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인터랙션은 마이너스 P.E 라고 해서 우리 주어져 있고, 마그네틱 필드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물체는 마그네틱 필드랑 상호작용을 하죠. 어떻게 주어지죠? 마그네틱 마이너스 mu.B로 주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뮤를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하죠. 마그네틱 모먼트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 마그네틱 모먼트는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다음과 같은 고리에 단면적이 A고 여기 전류가 I만큼 흐르는데 이게 N번 관계에 있으면 마그네틱 모먼트는 NIA로 크기가 결정이 되고 방향은 물론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구할 수는 없지만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오른손 네 손가락을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으로 정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이 클래시컬 아규먼트예요. 이 클래시컬 아규먼트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터랙션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보면 이거는 그렇지만 와이어에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가 전자나 원자 안에서 전자가 돌아갈 때는 저런 회로는 없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실제로 양자역학적인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클래시컬하게 클래시컬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태양계처럼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때 우리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 텀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데 뭐냐면 중심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궤도를 도는데 반지름이 R이고 전하가 E 그다음에 이거에 V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도는 거죠. 전하 E가 뭐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돌면 물론 전류는 이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돌면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따라서 원궤도를 따라서 돌면 이 시스템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어요. 자,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하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뭐 뮤라고도 쓰고 M이라고 쓰고 도선이 여러 개 있지 않으니까 I 곱하기 A를 하면 되죠. 흐르는 전류가 뭐죠? dQ/dt죠. 단위시간당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죠. 그럼 여기 딱 끊어서 단위시간당 여기 전하가 몇 번 지나가는가를 보면 되죠. 그 양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전하가 이만큼 지나가죠. 일초에 몇 번 지나가나? 일초에 몇 번 지나가는가를 어떻게 알죠? 이 파야를 한 바퀴 도는데 V로 걸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나누면 되죠. 다음과 같은 애 A는 이거의 면적이니까 파이 R 제곱 이거 계산하면 돼요. 다 계산하면 파이 캔슬되고 R도 하나 없어지고 이 RV 클래시컬하게는 앵귤러 모멘텀이 M 곱하기 RV죠. 이거는 EM분의 EL. 우리 방향까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9는 전자가 도는 방향이 전류의 반대 방향이라서 그래요.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값과 마그네틱 모먼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고전적으로는 마그네틱 모먼트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지만 이게 바로 중력에 대해서는 케플러 제3법칙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면적 속도에 해당되는 양인데 파이 R 스퀘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고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면 우리 이 양 때문에
되냐는 우리 잘 아는 마그네틱 다이폴 안에서는 마그네틱 다이폴이 마그네틱 필드랑 인터랙션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E 곱하기 2M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만약에 그 입자가 스핀이었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만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다음을 고전적인 아규먼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 텀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앵귤러 모멘텀을 쓴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을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마그네틱 필드는 그냥 넘버니까 상관이 없고 L이라는 앵귤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유니폼 하면 B가 예를 들어서 Z 방향에 평행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 LZ 값에 따라서 스플리팅이 일어나죠. 이게 에너지 레벨에 원래 L에 인디펜던트 했는데 다음과 같이 L 텀, L에 리니언 텀이 하나 생기면서 마그네틱 필드를 Z 방향으로 걸어주면 L이 0이면 변하지 않지만 주어진 넌제로인 L 값에 대해서는 LZ의 M 값, M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되니까 12 플러스 1개의 스플리팅이 일어나죠. 다음 같은 거 우리가 Z만 스플리팅이라고 불러요. 그럼 스핀 앵귤러 모멘텀. 스핀 앵귤러 모멘텀, 스핀은 클래시컬 애널로그가 하나도 없죠. 어떡하죠?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상한 아규먼트를 써요. 이상한 아규먼트를 어떻게 쓰냐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죠. 그럼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랑 상호작용을 하네. 커플링이 있죠. 꼭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어야 할까? 그냥 제너럴한 앵귤러 모멘텀이면 어떤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차이를 마그네틱 필드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없죠. 앵귤러 모멘텀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인터랙션은 요거가 S로 바뀐다고 요것도 H바의 아이겐 밸류로 보면 H바의 디멘션을 갖는 거고 S도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요거의 디멘션을 가지니까 요거를 S로만 바꿔도 똑같은 디멘션은 에너지의 디멘션이고 똑같은 에너지 형태를 가지겠네. 그래서 스핀과의 인터랙션은 먼저 인터랙션부터 쓰지 말고 마그네틱 모멘트는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었죠. 가만히 정지해도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L 대신에 S로 바꾸면 되죠. 스핀만 있는 경우에도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데 여기다가 S만 바꿔서 L 대신에 S만 바꿔서 쓰자는 거예요. 정말 성립할까? 그렇진 않아요. 앞에 있는 디멘션만 맞을 뿐이에요. 지금 이 앞에 비례하는 상수가 1인지 2인지 3인지 모르죠. 모르는 팩터 G를 집어넣어요. G 팩터라고 집어넣고 써요. 입자마다 달라요. G 값은.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G가 굉장히 2에 가까워요. 프로톤은 2.36, 뉴트론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하여튼 입자마다 좀 달라요. 다음과 같이 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없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는 마그네틱 모먼트,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로 시작해요. 따라서 물론 다음과 같은 것에 스핀과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었을 때는 이 G 2M L.B 물론 S.B G를 거의 2로 보면 E over M S.B로 주어져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아이겐 스테이트, 에너지 아이겐 밸류,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타임 이볼루션 전부 다 우리 앞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아무리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에서 본 거에 적당한 어널로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놓고 그거 대신 자 디멘션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답은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에서 사실 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슈레딩어, 뭐 하이젠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non-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를 봤지만 디렉과 하이젠버그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입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 경우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를 역시 포뮬레이트 했어요.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를 포뮬레이트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슈레딩어 이퀘이션을 봤을 때는 뭐 센트럴 포텐셜이라든지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웨이브 펑션이 변화하는 걸 봤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트랜스포머를 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한 슈레딩어 이퀘이션을 확장한 relativistic 케이스로 나온 이퀘이션을 페르미언인 경우에 디렉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 디렉 이퀘이션에서 보면 그 디렉 이퀘이션에서 물론 거꾸로 non-relativistic 리밋으로 오면 우리가 아는 슈레딩어 이퀘이션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스핀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3디멘셔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스칼라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이지만 이 양은 4디멘셔널 스페이스타임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넌 트리비얼하게 트랜스폼 해요.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고전 전자기학 학부에서 안 배워요. 대학원에서 스핀이 있는 전자가 한 바퀴를 삥 돌면 원자핵 중심으로 한 바퀴를 삥 돌면 가지고 있는 스핀이 방향이 바뀐 소위 스핀 프리세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치 우리 고전적인 어널로지를 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어널로지처럼 도는 팽이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 때 그렇게 도는 게 지구가 굉장히 빨리 돌고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우리 약간 다른 효과 이 스핀 자전축이 프리세션을 해요. 프리세션이라는 프리퀀시를 보면 G가 2가 나오는 리밋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핀이 있는 시스템의 마그네틱 모먼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는 그 근원은 우리 뭐냐면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에서 스핀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non 트리비얼하게 트랜스폼하는 걸 non relativistic 케이스의 리밋을 취하면 그 결과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대신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 곱하기 G 우리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이걸 곱한 양으로 바꾸면 된다는 게 답이에요. 모든 복잡한 결과를 생략하고 답만 얘기해주면 요게 되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나온 유래를 설명하지 않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경우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불편한 설명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유래는 어떻게 그것을
relativistic case에서 나온 거 디레일 이퀘이션의 non-relativistic limit을 따지든 그냥 요 아규먼트에서 S로 바꾼 것을 받아들이든 간에 해밀토니안이 스핀 2분의 1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진 입자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 텀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피직스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다음 강의에서부터 다룰 주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